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끝자리 게임 노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먼저 읽고 키워드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비품이고요. 그리고 금액 보시면은 550만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됐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구입입니다. 구입은 매입 거래가 되겠고 영수증은 전자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줬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55만원은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을 했었다. 계약금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선자를 떠올리시라고 했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선급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 과목을 뽑아낸다. 자, 그리고 끊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통예금. 그리고 또 남은 잔액은 카드로 결제하였다 까지 나왔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매출 전표를 실행을 시키고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고요. 매입거래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매입거래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자, 51번 과세 해주시고요. 자, 지금 비품을 샀잖아요. 그럼 품목에다가 비품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빔 프로젝터라고 하셔도 됩니다. 뭐 짧게 비품으로 넣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지금 포함된 가격으로 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분을 한 다음에 올바른 공급가액을 넣어 주십시오.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계산서 이외의 거래일 경우 카드 명세서나 뭐 현금 영수증 등등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내가 미리 구분을 하고 구분한 다음에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거래처는 장창이고요. 전자 1번, 분계 3번 하겠습니다. 자, 차변부터 하나씩 할 건데요. 먼저 차변은 비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산 것은 비품이니까요. 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제 하나씩 뜯어볼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첫 번째 55만원은 요 부분이죠. 계약금 지급. 자, 그러면 대변에다가 아까 계약금 지급이 선급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55만원이라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선급금 수정. 그 다음 두 번째 돈은 200만원은 보통예금.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보통예금 하시고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잔액은 카드로 결제하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을 샀죠. 그리고 카드를 끌었죠.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나중에 카드 회사에게 돈을 갚겠다. 카드와 관련된 계정과목 미지급금 기억나십니까? 자, 잔액은 보시다시피 295만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체크하실 게 있죠. 이 부분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바꾸겠습니다. 카드, 우리 카드라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요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넣으시면 되는데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카드, 미지급금 카드. 두 번째, 요 공급가액 입력하실 때 부가세 포함된 거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걸 구분하실 줄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자, 먼저 키워드 체크부터 합니다. 거래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정할 목적으로 세븐전자에서 거래처 이름이죠.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기념품을 샀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나왔고요. 수취하였다. 괄호 안에 잘 보세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비용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요. 요 계정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품목부터 해서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메뉴 띄우시고요. 날짜 12월 15일. 자, 영수증 아까 뭐였습니까? 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출 거래입니까? 매입 거래입니까? 구매 보이시죠? 매입 거래. 매입의 세금계산서면 여기 51번 과세라고 했죠. 그리고 품목. 요거는 요 표 안에 내용들이 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키 누르시고 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죠. 뭐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은 100개, 단가는 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다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븐전자 넣으시고, 자, 전자 1번 맞고요. 그 다음 분계는 항상 우리 3번으로 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결제 방법. 요 보세요. 현금 보이시죠? 자, 우선은 차변부터 뭘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왜? 홍보한 거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아까 계정 과목이 광고 선전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는 항상 판관비를 쓰죠. 도구번가라는 거는 이 시험에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도구번가로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지금 판관비 혹은 제조원가 보통 둘 중에 하나잖아요. 판관비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같은 경우는 결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다 돈으로 줬다 돼 있죠. 그러면 현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분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잘 하고 계시고요. 이제 15번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우선 15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추가가 되는 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스타일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읽어봅시다. 아웃전자의 임가공 계약 체결을 하고 제작을 의뢰하였던, 여러분 우선 임가공 계약 요거 체크할게요. 하였던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외주라는 말 보이시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기까지 끊고 임가공비. 지금 임가공이라는 단어랑 외주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서 2천만원 부가세는 별도.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나 봐요. 반은 보통 예금으로 줬고 반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우선은 하나씩 이제 볼 건데 임가공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 공장이요.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인 거예요. 근데 주문 들어온 게 150개가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50개가 이제 지금 모자란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외주로 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외주로 줬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공장에다가 생산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완성을 시키면 그걸 내가 돈 주고 매입해 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 이제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물건을 사온 거나 마찬가지인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입력을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요. 먼저 날짜부터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은 이제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똑같아요. 영수증 보시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보이시죠? 그래서 매입이니까 51번 과세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품목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임가공비 2천만원 보이시죠? 부가세 별도 2천만원 넣겠습니다. 요까지는 별다른 거 없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아웃전자 넣고 전자는 맞죠? 1번 분계 3번 합니다. 이제 차변 여기서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오니까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까 전에 위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게 임가공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외주라는 단어를 체크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예 계정 과목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요 코드 부분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은 임가공이라는 키워드가 새로운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쳐볼게요. 자, 지금 임가공이 위에 이렇게 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현금부터 나온다는 말은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인 외주
외주를 넣으니까 지금 뭔가가 많이 나왔죠. 자,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외주비, 공사비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외주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3개가 있죠. 자, 외주 가공비 3개가 있는데 그럼 요 셋 중에 뭘까? 뭔 것 같아요? 그죠? 1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도급원가, 분양원가인데 요거는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돈은 어떻게 줬는가? 먼저 하나씩 봅시다. 50%는 보통예금 결제했다. 자, 여러분 요 부분 보세요. 총 2200이죠. 그러니까 이 2200 중에서 50%입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 적을게요. 그리고 반이니까 1100만원 넣으시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한다. 자,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지급금입니다. 내가 직접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품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여기서는 쓸 수 없고 답안 공개도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됐어요. 외부에 맡겨가지고 이제 그냥 사온 거 한마디로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사온 것처럼 됐기 때문에 요건 살짝 이론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존의 답안에 공개된 대로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외주 가공 B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원재료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된 그런 계정이었다면 얘는 외상 입금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계정 과목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비용 계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 됐다 정도로만 기억을 합시다. 이건 이제 실무에 가면 조금 적절하게 또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 굳이 따지면 또 이게 외상 매입금 아닙니까? 라고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출문제에 공개된 대로 우선은 암기하는 게 옳다. 나의 생각, 이론적인 거 사실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자, 생일을 맞이한 공장이란 말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라고 하고 있고요. 부가세가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니온 상사에서 구입 거래네요. 그리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고요. 자, 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나의 당좌수표죠. 자, 그러면 우선은 공장 직원에게, 우리 직원에게 주는 거면 계정과목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면 뭐라 할래요? 이건 이제 세트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접대비죠. 그죠? 그것도 이제 한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력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51번 과세하시고요. 선물 세트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공급가 주의하셔야 되겠죠. 1100만원인데 부가세, 110만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입력할 때는 100만원. 이게 세금계산서 거릴 때만 내가 구분해야 돼요. 나머지는 합쳐진 가격으로 넣으시면 자동 구분. 몇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니온, 전자, 분계. 자, 차변. 차변은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도 코드가 여러 개 있죠.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500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 돈은 전부 다 당좌 예금으로 줬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은 완료입니다. 16번 바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문제가 좀 깁니다. 이것도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한빛으로부터 공장이란 키워드, 제조 설비의 안전대책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네요.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요,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영 컨설팅 수수료라는 말이 일단 나오고, 50만원에 대한, 네, 서비스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영수증도 받습니다. 발급받았다. 자,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 지금 날짜를 보시면, 오늘 날짜는 12월 10일이고요. 12월 1일이란 말은 그 이전에 지급했었던 부분이 되겠죠. 지급한, 급자 나오고, 계약금, 선자죠.
이 두 개 연결시키시면 선급금. 밑에 보시다시피 또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해라 뭐 이렇게 아예 또 설명을 주네요.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다. 그러니까 돈을 예전에 경영 컨설팅 수수료와 관련된 돈을 미리 한번 줬던 거예요. 선금으로. 그게 이제 선급금이었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현금으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또 처리를 해봅시다. 날짜 12월 10일. 자, 영수증부터 보시면 세금계산서였고, 아까 전에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돈 주고 샀다, 매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매입 부분에 과세 51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품목은 경영 컨설팅,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금액은 부가세 50만원이네요. 부가세 별도해서 50. 네, 됐고, 한빛,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영수증은 전자 1번이죠. 1번 하시고 네, 분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변부터 우선 나왔는데요. 차변 여기에서는요 돈을 뭘로 할까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키워드가 수수료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수수료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는 500번부터 800번대까지 보이실 건데, 그때 말씀드렸죠. 500번대로 하자. 왜냐하면 공장이니까. 됐고요. 돈을 이제 어떻게 주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는 미리 지급한 선급금 10만원을 제외한다. 그럼 먼저 대변에다가 선급금이라고 적고요. 금액을 10만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금액이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이라고 적으시면 완벽하게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좀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차변을 수수료라고 했죠. 근데 어떤 기출 문제에서는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컨설팅이니까 그렇지, 이제 교육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육 컨설팅. 그럴 때는 이제 교육 훈련비라는 걸 쓰셔야 되거든. 컨설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컨설팅 교육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교육 훈련비 이런 계정이 또 있어요. 그런 계정이 있다는 것만 한번 기억하시고.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게 이제 수수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8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키워드는 수수료 여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십시오. 하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바로 우리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키워드 갑니다. 지금 제조라는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란 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임대인, 굿모닝 빌딩. 여러분, 나는 그러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임차료라는 말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임차인이고 내가 내는 돈, 월세는 임차료라고 처리해야 되고, 차자가 들어가죠. 비용 계정이고 요거는 비용이 맞다. 이해되셨습니까? 방금 했던 게 스무스하게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 여기까지 과. 자, 그 다음 공장 전기요금, 공장의 키워드고요. 전기요금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33만원 이것도 부가세 포함 됐고요. 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름 나왔고요. 판매 여기 좀 중요해요. 입력할 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입력되게끔 해야 돼요. 판매라고 했죠. 자, 교부받고 당좌수표를 발행, 돈은 당좌수표로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있죠.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이 30일. 네, 그러면은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은 당좌예금으로 잘 지급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 먼저 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11월 3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한매이죠. 예, 요거를 좀 확인 잘 하시면 됩니다. 한매이고요. 근데 또 특이점, 임차료랑 전기요금을 이렇게 같이 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영수증 하나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요 한 줄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게끔 입력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럼 유형액 일단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51번 일단은 과세 해주시고, 요 위에 복수거래 보이십니까? 복수거래 한번 누르시고, 자, 복수거래를, F7번 요 복수거래를 클릭하시면 아래쪽 요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확인하셨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선 각각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뭐냐, 먼저 임차료부터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의 금액, 공급가액을 넣어야 됩니다. 자, 임차료 공급가 231만원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지금 부가세 포함됐다 했으니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231만원, 이거를 공급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는지 계산기 띄어서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1만원이죠. 231만원. 여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하랬냐면 나누기 하시고 1.1 엔터는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원리도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지금 그 원리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나누기 1.1 하면 되는구나 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이 210만원이구나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공급가액에다가 210만원이라고 넣으시면 보시다시피 부가세가 붙고 합계금액 나오죠? 231만원이라고 나왔죠. 똑같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품목 넣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기요금입니다. 뭐 공장 전기요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전기요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품목이 뭐 크게 뭐 조금만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33만원. 요것도 나누기 1.1 하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30만원 더하기 3만원이거든요. 한눈에 안 보이시면 나누기 1.1 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됐죠? 지금 품목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ESC를 한번 누르십시오. ESC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품목 부분에 임차료 외 하면서 요 클릭을 딱 해보면 아래쪽에 그 상세 내역 아까 전에 입력했던 게 보이고요. 그 두 가지 합쳐진 금액이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이게. 됐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 입력합니다. 굿모닝 빌딩이죠. 굿모닝 빌딩. 그리고 영수증은 전자 1번, 분계 3번. 자, 차변. 여기도 이제 하나씩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임차료라고 먼저 넣고요. 자, 그리고 공장이죠. 그러면 500번대로 넣으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임차료에 세금을 뺀 금액이 얼마인가. 요거 품목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요 임차료 보이실 거고, 공급가액 보이시죠? 세금을 뺀 210만원만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부가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 부가세는 두 가지가 분계를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급금의 안에다가 두 개 24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두 개 아까 전에 부가세들만 여기 보시다시피 합쳐가지고 여기죠 24만원이라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요 두 개에 대한 지금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임차료 210만원이라는 거를 확인했죠. 그 분계 다시 클릭하시고 여기 임차료 가셔가지고 한번 넣어주시고 한 번 더 차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임차료 됐고요. 이제 전기요금,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력비 하시고요. 전기료는 얼마였더라? 이것도 또 보면 돼요. 클릭하시고 여기 그 다음에 전기요금 30만원 확인하시고 그 다음 분계 부분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고 그럼 전력비가 30만원이구나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대변입니다. 이 모든 돈들을 어떻게 했다? 당좌수표로 발행했다. 자, 그러면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지금 문제가 4줄짜리죠. 이런 문제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하나씩 끊어가면서 네, 차근차근 보시면서 입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분계를 알려드릴 때나 이런 메인 메시지 별 풀 때 직독식해 하듯이 순서대로 일단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 보고 나서 바로 독해를 할 때 보면 이제 단어 체크하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 어순으로 바꾸고 한국말로 바꾸는 그런 작업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순이 달라도 직독직해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계나 메모지션 입력도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20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할게요. 건물에 대한, 일단 건물이라는 말,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업체인 약수나라의 청소비.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330만원. 자, 보시다시피 포함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고, 영수증 나오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단, 청소비는 계정 과목 이름을 주죠. 건물관리비라는 계정을 써라. 판관비의, 판관비는 이제 800번대라는 거, 우리 몇 번이나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날짜 넣고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날짜 12월 27일 되겠고요. 영수증은 51번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51번이고, 이것도 청소비라는 품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금 세금계산서 거래죠? 그러면 내가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300만원이라고 구분을 하시고,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고요. 거래처 이름이 약수나라네요. 약수나라. 그리고 전자. 1번이죠. 전자 있고, 그 다음 분계는 항상 3번. 자, 차변은 저 위에 문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건물관리비라고 하라고 하니까 건물관리비 여기 하나 있네요. 요거 넣으시고. 자, 돈은 어떻게 줬는가 볼까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서 줬다고 합니다. 분계는 요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모르시겠으면 멈추고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좀 하세요. 강의는 절대 그냥 가만 앉아서 들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리마인드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20번까지 했고요. 21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과세가 끝이 나게 되네요. 자, 21번. 이것도 키워드 체크 갑니다. 공장이라는 말 나오고, 시설보호 목적으로 CCTV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대금 총액은 330인데 포함된 가격.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당일 현금으로는 30만원 줬고, 자,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균등 지급하기로 하다. 뭐 이상한 말을 쓰고 있긴 한데, 결국은 뭐냐? 이거 외상했다는 뜻이죠. 나중에 줄게는 다 외상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설비 장치 과목을 사용하고, 설비 장치라는 계정 과목이 있나 봐요. 요거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는 유형의 문제가 지금까지 어디였더라? 회계 1급인가 세무 2급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 나중에 다 배우고, 이거는 따로 요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적혀 있는 거 고정자산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적혀 있는 것만 다 입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9월 2일. 그 다음에 지금 영수증이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그 다음에 CCTV를 내가 설치 완료했다라는 말은 돈 주고 사왔다. CCTV 설치 서비스를 돈 주고 사왔다라는 뜻이니까 매입거래라는 거죠. 자, 그래서 51번으로 하시고, 품목에는 CCTV라고 하겠습니다. 자, 금액 주의하셔야 되겠죠? 330인데 포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300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명은 대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수증 전자 맞고 분계 3번 합니다. 차변 설비장치라고 해주세요. 계정 과목이 설비장치라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준다? 먼저 현금으로 30만원을 줬고,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균등하겠다. 자, 외상거래를 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외상매입금이라 할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품, 제품, 원재료 계정에만 외상매입금 쓸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 51번 과세 유형이었습니다. 문제의 개수가 많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요, 이 책에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유형들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영세. 자, 영세에 우리 매출에서도 영세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매출, 왼쪽 부분 보시면 매출에서도
영세가 있었고, 지금 여기 매입에도 52번 영세가 있죠.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매출을 했는데 영세 물건을 팔았다 하면 영세 12번 하시면 되겠고요. 매입 물건을 사왔는데 영세 물건을 사왔다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2번 영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다르고요. 키워드는 또 체크할게요. 똑같아요. 키워드가 영세율,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요거가 키워드. 1번 문제 바로 갑니다. 하면서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일단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자, 주인공은 원재료 320만원을 동그라미로부터, 자, 매입 거래죠. 매입을 하고, 요거 체크하면 되고, 키워드 나왔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전자라는 말도 있고요. 자, 구입대금 중에서 600만원은 받은어음, 요것도 계정과목 이름입니다, 여러분. 배설을 해주고, 내가 딴 사람한테, 다른 거래처한테 받은 어음이 있거든. 그 어음을 네가 받으세요 하면서 또 다른 거래처한테 주는 거지.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오케이. 자, 여기 거래처가 일단 보세요. 동그라미라는 거래처 하나, 리츠전자라는 거래처 하나가 나온다는 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날짜 12월 15일이니까 넣고요. 12월 15일 넣었습니다. 자, 매입의 영세니까 여기 52번으로 영세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원재료를 샀으니까 원재료. 자, 금액은 3,200이라고 넣겠습니다. 부가세 지금 안 붙은 거 보이시죠? 영세의 특징이 뭐였죠? 세율이 0%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면제된다가 아닙니다. 그냥 세율이 단지 0%일 뿐인 겁니다. 자, 거래처 뭐 넣으실래요? 지금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실래요? 리츠전자 넣으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를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재료가 동그라미에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전자 1번, 분계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차변. 원재료 이상 없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자, 대변. 이제 돈을 어떻게 주는지 보세요. 총 내가 줘야 되는 돈은요, 3,200입니다. 보이시죠? 혹은 요 위에 거. 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총 내가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 중에서 600만원은 내가 받은 어음이 있었는데 그 배서해줬다 했죠. 그럼 주의하십시오. 여기 받을 어음 적으셔야죠. 지급어음 적으시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도 여기서 바꿔주세요. 여기서 리츠전자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600만원 됐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겠다. 자, 외상 매입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원재료니까요. 자, 원재료 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리츠전자가 나왔고 계정 과목도 받을어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리츠전자한테 받을어음을 동그라미한테 준 거예요. 네가 받으세요 하면서. 아시겠어요? 내가 아싸리 새로운 어음을 발급해가지고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이 맞겠지만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은 내가 발급한 어음을 준 게 아니고 다른 거래처가 나한테 준 것들, 내가 받아놓은 거를 줬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적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거 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3번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구매 확인서. 이것도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나왔고, M상으로부터 매입 거래고, 영수증 나왔죠.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까지. 자, 매입 대금 중에서 1,300원 또 나눠서 주나봐요. 요거는 대전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받아, 배서해주고, 지금 똑같아요, 위에랑. 나머지는 6개월 만기의 당사의 약속음으로 지급했다. 자, 요거는 아까랑 다른 게 그거네. 내가 직접 어음을 지급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 그리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얘 있죠? 얘는 받을어음. 받을어음을 준 거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입력하면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날짜 7월 1일. 유형은 52번 영세라고 해주십시오. 52번 영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하였고, 금액은 3천만원 해주시고. 자, 지금 어디에서 원재료 샀습니까? 위에 M상에다 거래처 이거 엉뚱한 거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자 맞고 분계사 3번. 자, 돈 어떻게 주는가 하나씩 보자. 첫 번째 1300은 다른 회사 오면 좋지. 그럼 받으러 해야지. 그리고 거래처부터 바꾸자. 거래처는 대전이다. 금액도 바꾸자. 1300. 그리고 대변. 이제야 우리가 직접 웜을 발행해준다. 지급 웜 하시고 M상에 오케이 거래처 이상 없고 나머지 1700입니다. 자, 입력은 일단 완료했고요. 이 문제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으러의 거래처만 바뀌면 되죠. 대전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만 잘 해주시면 네, 다른 거는 뭐 이상 없이 잘 입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영세 문제는 요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 풀어보고 이제 면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면세까지 하고 끊으면 되겠네요. 자, 면세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매출 거래할 때는 제가 그때는 면세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에서도 면세가 있고 매입에서도 53분 면세가 있는데 이제 요 13번 면세는 나오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내가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려면 가정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죠. 나는 면세 사업자라고 이 문제에 한해서만 가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른 문제 낼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물건을 내가 이제 면세 물건을 사오는 그런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거가 이제 문제로 주로 나오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산서라는 키워드도 프로그램에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세윤리에도 아까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키워드는 여러분 최소한 것만 외우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번 53번 키워드는 사실상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구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키워드가 있구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런 데도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53번 면세 키워드는 계산서거든요. 문제를 바로 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2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선 키워드부터 체크를 좀 할게요. 영업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축하한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복리후생비라는 사실, 요것도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직원을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고, 어쨌든 내가 산 물건은 화환을 샀네요. 화환. 여러분 요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세요. 요거 화환입니다. 쥐눈이 콩이야. 이게 다른 문제였는데 이제 고치다 보니까 이래 됐네요. 화환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다 돼 있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금액이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수증은 누구 입장이다? 보시다시피 외상이다, 미수금이다 돼 있는데 영수증은 파는 사람 입장이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제품이나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 판매자 입장으로 여기 적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내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 문제에서 내 입장으로 바꾸면 먼저 미수금은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내 입장이 되는 거겠죠. 매입자 입장. 외상, 요거는 이제 외상 매입금. 여기 이제 내 입장이죠. 내 입장이 뭔데? 나는 매입자거든. 어떻게 하는데? 여기 용인전자가 공급받는 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용인전자인 거는 어떻게 확인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요 위에 항상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지. 어딜 가나 다 적혀 있어.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다 내 이름 적혀 있어요.
오케이. 이제 알겠어.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봅시다. 8월 25일. 자, 유형입니다. 유형. 자, 영수증 이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영수증 보시면 전자 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번씩 글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랑 좀 비슷하잖아, 맞지? 세금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우리가 쓱 읽어가면 이거를 세금 계산서라고도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계산서라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네, 여기 53번 면세라고 넣어주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품목부터 해서는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품목은 화한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한 됐고요. 자, 금액은 좀 내려볼게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만원이라고 넣겠습니다. 부가세 안 붙었죠? 이거는 이제 요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거래처 이름이 천안이라 되어 있네요. 자, 천안 넣으시고. 자, 전자. 여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이면 1번이고 그랬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코스가 옮겨졌다는 말은 얘도 전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라 뜻이 되겠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 괄호안에 읽지 말고 계산서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맞으면 전자가 맞으면 1번 여 아니면 0번 부 이렇게 넣으라는 뜻인데 전자라는 말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계도 마찬가지로 3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 요거 바꿔야 되겠죠. 우리 직원을 위했다. 아까 전에 뭐로 한다? 네, 복리후생비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 과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부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관비 800번대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대변 보시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줬냐? 다음 달에 아까 우리 미지급금으로 하기로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까지 됐죠. 여러분, 지금 외상매입금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차변 계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선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요. 일단 3번 문제는 안 풀 건데, 뭐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생산이니까 500번대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니까 복리후생비로 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밑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요 밑에요. 지금 그림이, 요 위에 그림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로 올라가 버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빠지고, 3번 그림이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2번 문제 방금처럼 근데 이 부분을 화한으로 바꾼 다음에 푸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2번 문제까지를 풀었고요. 이제 3번은 요거는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요거는 삭제하고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요 표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3번은 삭제하시고 이제 4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거는 삭제해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시진 마세요. 4번 할게요. 4번입니다.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그 다음에 매뉴얼 책장 인앤에서 구입을 하였고, 자, 매입거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이 전자 계산서입니다. 나왔고, 대금은 당사 발행 당차수표로 결제하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그림이 잘 붙어 있죠. 요거 잘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선은 금액만 7만원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7만원이고 지금 수표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요 두 가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7만원 요 금액 위에 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수표는 뭐 요 부분에 있으니까 수표구나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7일. 자, 지금 계산서기 때문에 면세거래니까 53번 하시고요. 품목 책자라고 하시면 돼요. 책자.
자, 금액은 아까 7만원이었고, 거래처는 이넨 되어있죠. 이넨. 전자 1번 분계 넣겠습니다. 자, 이제 책자입니다, 여러분. 책자는요, 기본적으로 도서인쇄비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인쇄비고요. 공장이니까 500번대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내가 수표로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당좌예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현당당 기억나십니까? 동현당당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했을 건데 그거 기억하신다면 당사 발행 당좌 수표면 당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좌예금 이렇게 모르겠시겠으면 저번 시간 그 강의를 보시거나 제가 그거 관련된 동영상 클립을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입력은 여기까지 하시면 4번 문제까지 입력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제 5번. 자,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 그 다음에 접대라는 말. 한상으로부터 연광물비를 구입하였고 영수증, 전자, 계산서. 대금 중에서 1000만원은 받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고 여러분 내가 수표를 발급한 거 아니죠. 다른 거래처한테 받은 수표죠. 다른 거래처한테 받은 당좌 수표는 현금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동현 해가지고 동점 발행 혹은 타인 발행이라 했잖아. 그치? 그게 나한테 수표로 들어왔다? 그럼 현금. 잔액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외상이란 뜻이지. 근데 지금 원재료나 상품 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쓰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 이제 분계에 대한 감이 좀 오셔야 돼요. 이 정도 들으셨으면. 오시나요? 아니요 하시면 이제 좀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토 나올 정도로 암기해야 돼요. 오늘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제가 뭐 술을 먹고 토한 적은 있지만 분계를 하다가 토한 적은 없네요. 분계도 토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토할 정도로 분계와 매일 매출 전표는 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3번 면세하고요. 그 다음에 연광굴비. 그 다음에 금액은 1200만원 됐고, 한상, 거래처 이름은 한상. 전자 1번, 분계. 자, 차변입니다. 접대비라고 해주셔야 돼요. 접대비 하시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자, 돈. 먼저 1000만원은 당좌수표. 자, 이거 현금이라 했죠? 1000만원이라고 넣으시고, 잔액은 이달 말, 미지급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5번 문제, 별 문제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6번 합니다. 하나씩 또 체크합시다. 회사 공장. 자, 공장이 이제 키워드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대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네요. 매입거래이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러분, 토지는 기본적으로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이제 계산서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대금 중 7천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그럼 당좌 예금이겠지. 내가 발행했으니까.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어음을 지급했죠. 그러면 지급어음입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댔지. 아니고 이것도 미지급금으로 가야지. 지급어음을 쓸 수 있는 거 뭐라 했어요?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 있을 때만 지급어음 쓸 수 있다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동현당당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하세요. 자, 7월 27일 유형은 면세 53번 하시고, 품목은 뭐 토지 하면 되겠죠. 금액은 1억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전. 전자는 1번. 그죠? 분계 3번. 차변. 자, 계정 과목은 이제 뭐라고 할까? 차변에다가 6번이죠. 6번 문제는 토지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돈을 어떻게 줬는 거 볼까? 7천은 당좌 수표. 당좌예금으로 줬고, 7천. 이거는 이제 스피드하게 가셔도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미지급금. 3천만원까지. 네, 이상 없이 입력 완료했습니다. 이건 뭐 추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7번 갑니다. 직원들의 통근을 위하여.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결로부터 시내버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중고버스를, 자, 버스사네, 버스. 800만원에 구입을 하면서, 영수증 잘 보세요. 계산서죠. 그냥 계산서예요. 수취하고, 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다. 요까지 이제 입력을 하나씩 합니다. 우선은 날짜 10월 17일. 주의하세요. 영수증 계산서잖아, 그지? 그러면은 53번 계산서. 품목은 버스, 뭐 중고버스라고 하셔도 되고, 금액은 800. 그리고 공급 처명은 위에 한결이죠. 한결. 그 다음에 전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7번은 전자라고 넣으시면 안 되니까 0번 넣었어요. 빈칸이 되죠. 붕괴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버스는 차량 운반구예요. 직원을 위해서 샀으니까 복리후생비냐가 아니라 이제 요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해주시고, 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 그럼 당좌 예금이라고 잡아주시면은 7번 문제도 별 문제 없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영업부에서 키워드 사용할 실무서적을 미풍문고에서 25만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 전자, 계산서까지 나왔고, 구입 대금은 7월 30일, 오늘 날짜 10일이니까 요거는 미지급금이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규 거래처 등록해라. 자, 먼저 신규 거래처 등록부터 합니다. 여기서 뭐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그냥 여기 제일 깔끔해요. 요 제일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555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풍문고 적혀 있는 것만 넣으시면 돼요. 유형은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적혀 있는 대로 갑니다. 대표자 성명 김하나. 지금 다 넣었잖아요. 거래처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넣었으니까, 그쵸? 다 넣었습니다. 나가시고, 자, 메인 메시지 전부 띄우시고, 이제 요 위에 문제 보시면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날짜 7월 10일, 유형 면세 품목 실무서적, 공급가액은 25만원. 최근 면세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미풍문고, 전자 맞고 분계서 한번 갑니다. 자, 차변. 자, 실무서적이잖아요. 서적은 도서인쇄비입니다, 여러분. 영업 보니까 800번 떼주시고, 오케이. 이거 복리후생비를 하시면 안 돼요. 책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도서인쇄비라고 기억해 주세요. 돈은 미지급금. 아직 안 줬으니까.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 문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공 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 영업직, 그 다음에 교육훈련 특강 받았네. 그다음 수강료 200만원에 대한 수기분 계산서다. 이건 전자가 아니란 뜻이다. 수강료는 선급금으로 먼저 미리 준 돈이 있었나 봐요. 선급금이 20만원 있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됐죠? 여기까지 잘 읽으셨죠? 이거 순차적으로 또 해볼게요. 날짜 9월 23일. 자, 그 계산서니까 53번 면세하시고 교육, 훈련, 특강. 자,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컴퍼니. 그 다음에 전자 없죠? 수기분은 0번. 혼합은 하면 되겠고 분계 혼합 3번 하시고. 자, 차변 교육이라고 쳐보시면 교육훈련비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8번 800번대 교육훈련비 확인.
다음에 돈은 먼저 계약금이 먼저 있었죠. 선급금 20만원 제외하고, 자 나머지는 현금. 지금 요까지 했어요. 야,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크게 좀 무난하지 않으십니까? 요 정도가 잘 따라와 주셔야 여러분 시험 지금 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은 앞에 걸 빠르게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불공할 건데요.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편안하고 쉽게 이렇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수업 꼭 들으시면 좀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키워드 학습법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의 추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